코로나19가 심해진 이후에요. 집콕 쪽이 늘었습니다. 집에 콕 붙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유통업계에서는 다양한 전략들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통업계 생존 전략 지금부터 챙겨봅니다. 이경희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 소장님 무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의 이경입니다. 네, 앞서서 서영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래학자분들 또 역사학자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이 코로나가 아무리 종식이 되더라도 이 바뀐 세상은 이전의 세상으로는 결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업계의 성공 공식도 다시 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유통시장에 무엇이 변하고 과연 그러면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인지에 관한 거, 무엇이 달라지나, 두 번째는 스트래티지에 관한 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유통시장에서 변화가 유발되는 측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거시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요. 거시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먹고 구매하는 이런 패턴들이 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이 변화하다 보니까 유통시장의 구조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뉴 노멀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넥스트 노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소영고 교수님께서는 뉴 노멀 2.0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 그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거시 환경의 변화를 촉발하는 팩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그 우려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소비 또 기업의 투자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2차 확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많은 보건 연구기관들에서 금년 가을에 다시 한번 크게 유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백신이 언제 개발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건인데요. 아무리 일이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더라도 내년 말이나 2022년에나 개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생활 속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어떤 소비 또 기업의 투자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경제가 굉장히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굉장히 유사하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지금 세계 경제 마이너스 3.0%,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1.2%, 그나마 선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독일이나 영국, 미국은 마이너스 7에서 5%대의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가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만약에 우리 희망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년 상반기 내에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하반기부터는 좀 진정이 된다면 금년 상반기에 굉장히 타격을 심하게 받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는 회복세가 다시 둔화될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 전망하는 기관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아까 서영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도 세계 경제는 앞으로 90% 이코노미에서 멈출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어떤 우려감, 공포감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10%는 영영 되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시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어떻게 해서라든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 상당히 개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4일인가요? 재난지원금을 한 14조 원 넘게 뿌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재난지원금의 소비처에서 대형마트나든지 백화점 또 SSM과 같이 대형 기업들이 운영을 하는 매장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마트라든지 뭐 SSM, 백화점 다 매출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의 어떤 트래픽이 이 동네 상권 중심으로 옮겨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먹고 소비하는 패턴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를 보시면 기존 소비 트렌드가 한층 더 심화된 측면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기존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그런 소비 트렌드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기존 소비 트렌드가 심화되는 측면으로는 앞서서 서영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택트 소비가 상당히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배달, 뭐 터치리스 페이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가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가성비를 추구하는 성향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소비 트렌드로는 먼저 건강이라든지 안전, 위생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건강한 먹거리를 파는 매장, 또 위생이나 방역이 굉장히 잘된 매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이제 불황 때는 소비자들이 외출을 자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바이러스 우려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내식 그리고 콘텐츠 소비 아니면 인테리어 용품 소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재난지원금도 써야 되고 또 이제 바이러스 우려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원거리 쇼핑보다는 동네 상권에서 소비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코로나가 아무리 종식이 되더라도 상당 부분 남아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소비 트렌드가 변하다 보니까 유통시장의 구조 변화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서영구 교수님께서도 한 5년 후에 나타날 그러한 그 유통시장의 모습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앞당겨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소매 시장의 성장세가 위축이 되면서 오프라인 시장은 굉장히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은 두 자릿수로 고성장을 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전체 소매 채널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까지만 해도 41%였었는데요. 금년 4월에 47%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주요 유통 채널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게 측정된 측면이 있지만 이 트렌드는 거의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라인 침투율이 높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그 오프라인 업체들을 보면은 오프라인 채널들을 보면은 모두 다 이 점유율이 소폭씩 감소하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근거리 쇼핑이 어느 정도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스몰 포맷에 해당하는 편의점 또 SSM은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 아무래도 바이러스 때문에 유동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 스몰 포맷의 성장세도 코로나 이전만큼 그 정도까지는 하지 못하다. 성장세 자체, 스몰 포맷의 성장세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카테고리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집에 머무르면서 내식을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식품 소비가 코로나 이후로 크게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출을 자제하면서 화장품이라든지 의복 매출은 두 자릿수로 크게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러면 환경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환경이 그냥 패러다임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두 전략을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재무라든지 운영, 상품 서비스, 뭐 프로모션 전략 모든 측면에서 다 함께 전략을 재정비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비즈니스의 새판짜기가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스 측면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한 3년에서 최장 한 5년 정도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으려면은 무엇보다도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사들의 어떤 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글로벌 업체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전환기 때마다 이 글로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재편을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왔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영역을 보시면요, 바이오나 헬스케어, 또 IT,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또 O2O,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뜨는 그런 산업들에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 서비스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히 디스럽션이 많이 됐습니다. 미국의 미트센터, 또 필리핀의 바나나 농장 이런 데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락다운이 되기도 하고 가동 시간이 축소되기도 해서 이런 것들의 어떤 글로벌 소싱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코로나가 아무리 종식이 되더라도 소비자들의 위생, 안전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계속해서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의 어떤 위생 방역 이 상시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언택트 서비스 트렌드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라든지 아니면 직시 배송 서비스 이런 서비스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상품인데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자들의 어떤 삶의 키워드는 불안과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내식 관련한 상품, 또 건강과 면역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관련한 상품,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취미 관련한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편에서는 불황기에 접어들면서 이 PL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거 2008년에 미국의 금융위기, 또 2011년에 유럽의 재정위기 때도 보면은 이 불황기에 직면해서 PL의 점유율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PL 전략을 강화를 해서 그 PL 상품의 매출 증대를 좀 도모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가격과 프로모션 측면인데요. 지금 이제 불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가격 또 프로모션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1인당 GDP 수준이 한 이제 3만 불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상품을 저렴하다고만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트레이드 다운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이 일부는 신선식품이라든지 PC, 주방 가구, 세탁기 이런 품목들은 오히려 프리미엄 상품을 선호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군들을 구분을 해서 프로모션을 걸어야 원래 의도했던 그 프로모션을 통한 집객 또 그로 인한 스피일오버 이펙트 그럼으로써 이제 전반적으로 매출 증대 효과도 누릴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타겟 같은 경우도 PL 전략을 쓸 때 식품은 상당히 고급화 쪽을 많이 지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저가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불황과 그 전대미문의 굉장히 강력한 바이러스가 동시에 찾아오면서 사실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변화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소비자들의 니즈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니즈들을 잘 캐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전략들을 그런 니즈에 맞게 재정비를 하게 된다면 이런 그 힘든 상황을 뚫고서 이
생존을 넘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희 소장과 함께 하셨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질문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